이 영상을 오래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호주에 대한 예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4년쯤은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왜냐하면 5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갔었고 그곳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대규모 이주의 영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아,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다문화주의구나 싶었죠. 그때 당시 호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제 예전 영상을 보면 아마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호주에서 보게 될 10가지 주요 예측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10배 더 심해질 거라고 상상해보세요. 2년 전 제 생각엔 호주인들이 속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불행히도 우리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를 최악의 시기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앨버니즈가 집권했습니다. 2022년이나 2023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매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처음 몇 년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첫 번째 주요 예측은 여러분이 점점 더 호주의 교회, 특히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다른 도시들로도 번져나가면서 점점 더 호주답지 않고 점점 더 제3세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게 제3세계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지 외모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앤서니 앨버니지는 항상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은 70년대 호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피부색 같은 외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역 전체의 미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불법 투기와 거리의 쓰레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국에서 그런 모습을 봤고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봤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국민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위생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1년 정도 동안 그들은 제3세계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불법 투기와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일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무슬림이나 사우스 올 같은 인도인 지역에 가면 잠깐만, 내가 더 이상 런던에 없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나는 인도나 파키스탄 등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드니의 뱅크스타운, 레라이카트, 멜버른의 노블파크, 샌다운 파크 등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다른 교회 지역으로도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일어날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원네이션 같은 강경 우파 정당을 뽑아서 우리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집권하는 한 호주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호주와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중도나 중도 좌파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사실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세계 출신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관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도, 강간, 빈집털이 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소규모로 발생 중이며 현재 아프리카 갱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이트클럽, 주류 판매점, 매춘업소, 스트립클럽에 대한 화염병 공격을 보셨을 겁니다. 중동 출신 남성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시켜 공격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돈을 뜯으려는 협박이 아니며 이런 행위는 하람, 즉 금지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범죄가 아니라 이념적 운동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사실상의 샤리아 같은 현상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10년 전에 영국에서 그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샤리아 순찰대가 등장하는 그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괴롭히고 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이죠. 너희는 꺼져라 라고 말합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 남성들이
그라인더 같은 게이 앱에서 게이 남성들을 유인했고 그런 영상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제가 굳이 보여드릴 필요도 없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호주 고유의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호주인들도 나름대로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이런 성격의 범죄는 아닙니다. 호주인들이 예전에 하던 것과는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인들은 우리가 갱단 전쟁이 한창일 때조차도 남의 집에 침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차량을 차고 총격을 가하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으로 침입하거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갱단들은 그런 경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침입합니다.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몇몇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국 문화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관점과 활동, 그리고 고유한 범죄 유형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여성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폭력이 갑자기 급증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그루밍갱과 같은 행동 사례를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처럼 자체적으로 소아성애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영국에도 아동 성착취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분한 방식입니다. CSE는 아동 성착취이고 GCSE는 집단 기반 아동 성착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낸 것은 CSE, 즉 아동 성착취에서 백인 남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혼자 있는 소아성애자가 아이를 유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흔히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고정관념,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가 잡히면 그는 감옥에 가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서구 문화입니다. 서구 사회가 그 문제를 다뤄온 방식이죠. 이제 아이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또 다른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불신자 집안의 아이들을요. 그들은 백인 아이들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이제 GCSU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상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그루밍하고 술, 담배, 마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13살, 14살짜리 아이거나 취약한 아이라면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취약성을 이용합니다. 백인 가정은 14살 소녀를 착취하는데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불신자를 하찮은 존재로 보는 이방 문화권 출신 사람들은 14살 소녀를 착취하는데 훨씬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한 공동체가 두드러집니다. 이곳은 영국 파키스탄 공동체로 영국 시크교도도 아니고 영국 벵골 무슬림도 아닙니다. 영국 벵골 무슬림들도 그들만의 범죄 문제가 있지만 그루밍갱단에서는 압도적으로 과잉대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파키스탄인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키스탄의 어느 지역이냐고요? 미르푸르입니다. 영국 파키스탄인의 50%가 미르푸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조차도 파키스탄 내에서는 매우 낙후된 곳입니다. 심지어 주류 파키스탄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문화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최대한 정보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의존성을 만들고 그 후에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이 소녀, 이 아이를 자신들의 소나귀에 넣고 통제하게 되면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가장 끔찍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지방의원, 경찰,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기득권층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이를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명백하게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의 이익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무슬림 공동체가 악마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단순히 숨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를 은폐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몇몇 보고서가 나왔는데 KC 베런의 보고서 같은 것이 나왔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집단 아동 성착취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건 무슬림들이었다. 영국 파키스탄계 무슬림,
영국 미르푸르 파키스탄계 무슬림들입니다.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뉴스에 나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알겠죠? 제가 더 오랜 시간을 들이면 이런 예시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걸 보세요. 시드니 리버풀에서 여성 납치 시도를 했다는 혐의로 두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그들은 중동계였습니다. 한 달 전쯤에도 또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으면 아마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들도 중동계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게도 호주 여성 한 명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중동계 무슬림 남성들이 백인 여성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더러운 이교도로 보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루밍 성착취 조직 가해자들, 그 스캔들의 일부 가해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인 여자들을 그들은 온갖 비인간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이 여자들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좌파나 제3세계 이민자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면 그들은 백인 남성들도 그런 짓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주가 주로 백인 유럽인,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 이루어진 동질적인 사회였을 때, 그러니까 2010년, 2015년까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주 인구의 90%가 백인 호주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앵글로 오스트레일리아인이었죠. 성폭력, 가정폭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전년도보다 더 나아졌죠. 왜일까요? 동질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마다 상황이 좋아졌고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질적인 사회의 남성들을 교육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에서 온 남성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단 출신의 사람이나 수단 출신의 아이를 데려온다고 해도 그 아이가 호주에서 자라더라도, 그가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더라도 그는 호주 문화권 사람처럼 가정폭력 반대나 성범죄 반대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호주인 아버지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네, 일부 호주인들도 이런 범죄도 저지릅니다. 가정폭력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2010년대에 있었던 대규모 캠페인이 기억납니다. 그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 호주는 반대합니다 라는 의미였죠. 그런 것들, 그런 잠재의식적 메시지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상상해보세요. 제 생각에 이곳은 방글라데시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가족이 호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말해왔고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젠 더 이상 예측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여성에 대한 폭력, 호주는 반대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광고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조차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 방식만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는 여성들을 통제하는 거죠. 마을이 사실상 그 광경을 즐기고 있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틀진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철학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앤서니 앨버니지에 따르면 그 이민자가 호주에 오면 그 사람과 저나 당신, 휴잭맨, 스티브 어윈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호주인과 이민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요. 알다시피 우리 정부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다시피 이 나라의 비즈니스 거물들 중 일부는 난민이나 이주민으로 이곳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호주인과 다른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공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대죠. 그래서 그들은
그는 당신에게 말할 거예요. 만약 그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봐, 해리스 술탄을 봐. 그는 이민자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을 데려오자. 저 같은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이념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했으니까요. 저는 제 조상 대대로 이어진 문화 속에서 자라온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바꿔야 했어요. 물론 순전히 학문적으로요. 알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 시간을 내지 않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정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죠. 그들의 습관은 완전히 그들의 정신에 새겨져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민자와 호주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개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는 중요합니다. 노르웨이인 100만 명을 데려오면 국내 총생산이 오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민족적으로 노르웨이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벵골인, 파키스탄인, 수단인 100만 명을 데려오면 국내 총생산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관련 통계도 여러 번 보여드렸고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영국입니다. 이게 영국이에요. 오직 백인들만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1444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재정적으로 순이익을 주는 집단입니다. 다른 모든 집단은 순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의 민족별 순재정 상태입니다. 알겠죠? 아시아계 가족은 1인당 4,135파운드를 가져갑니다. 1인당 맞나요? 네, 맞아요. 가구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인당입니다. 그리고 흑인 집단은 그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다른 집단도 더 올라갑니다. 혼혈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인 가족들은 자신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메고 있다는 거죠. 그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더 많은 노동자가 있고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제3세계에서 온 이들은 모국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아이를 더 많이 낳기만 하면 되고 정부가 그걸 다 지원해 줄 거야. 설령 정부가 좋은 이유로 그걸 지원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돈까지 주고 미래의 무함마드 히잡, 알리다와 ISIS 모직책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이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여성 여러분, 성범죄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인종차별적이거나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영국은 최근 Raise the Colours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운동이 필요했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유니언잭을 흔들면 좌파와 이슬람주의자, 무슬림 등 많은 이들이 불쾌해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니언잭, 즉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드는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국기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나라의 깃발입니다. 호주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빅토리아에서는 아마 지난주나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빅토리아에는 워키즘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스틴 T. 앨런은 워키즘에 빠진 미치광이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교도관 유니폼에서 호주 국기를 제거하고 원주민 깃발과 LGBTQ 깃발로 교체했습니다. 교도관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호주 국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호주 국기를 흔드는 것이 인종차별적으로 여겨지고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양보해왔던 영국인들조차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어올리자 라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호주 국기를 들고 있는 호주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종차별적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냥 국기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저도 이렇게 말했고 아마 여러분 많은 호주인들도 아마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체포된 사람이 러시아나 중국 또는 다른 몇몇 나라들보다 더 많습니다. 어디 보자.
통계가 있으면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벨라루스, 독일, 중국, 터키, 러시아보다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체포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러시아는 400명입니다. 이걸 보세요. 12,000명입니다. 12,000명. 이 숫자는 그 다음 6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면 저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 제 집 문을 두드릴 거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지고 급하게 제정된 혐오 발언법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게 영국에서 한 일이며 공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 내무부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내무장관이 어떤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심지어 시민권까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최고법원인 호주 고등법원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벌이기 때문이고 처벌은 오직 법과 호주 법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행정부를 통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혐오 발언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호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호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망가뜨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거리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른바 대체 음모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큰 테이블에 모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조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호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오만하고 순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소셜미디어 게시글 때문에 체포될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가지 예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호주에 대한 첫 5가지 예측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3, 4년 전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메라 앞에서 미리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2026년 5월에 이 얘기했죠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내 일어날 일이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2번째 파트로 호주에 대한 제 다음 5가지 예측을 담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